불협회 야구 취재 49년 눈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불펜의 안승호입니다. 드디어 이런 순위표가 나왔습니다. 엘로끼 한이 1, 2, 3, 4위 안에 들어가 있는 순위표. 순서대로 따진다면 한, 엘로끼 뭐 이렇게 되겠죠. 진짜 나오기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야구 팬들을 두근거리게 하는 순위표가 나왔습니다. 한화가 3연승 달리면서 2위 그룹과 살짝 승차 벌렸고요. LG와 롯데가 한화와 3.5경기 차 공동 2위에 올라 있고 기아가 공동 2위와는 0.5경기 차밖에 되잖아요. 그렇죠. 한화와 4경기 차 4위. 사실 5일 순위표, 그러니까 지금 순위표 말고 전날 일요일 경기 전까지만 해도 순위표가 한기 L롯이었는데 한화가 선두로 전반기 마치고 기아가 이제 연승 끝나면서 이제 한 L롯기 순위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한화가 전반기를 1등으로 마친 게 33년 만이라면서요? 예, 그렇죠. 1992년 이후 처음이니까. 빙그레글스 시절이죠. 야, 제가 그때 대학 가기도 전 고3이었으니까 진짜 오래전 서태지 데뷔하던 해. 그렇게 나이가 어려요? 그렇군요. 저는 그때 군입대 준비 프로야구에 아예 외면하고 롯데가 이기든 빙그레가 이기든. 예. 사실 92년이면 하나가 전반기 우승을 마쳤지만 롯데가 우승했던 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롯데 팬들도 올해 두근두근하고 있어요. 예. 제가 네. 하나 이 전반기 여정을 다시 돌아봤어요. 이번에 그렇죠. 설문 저희가 하면서 네네네. 다시 보니 개막 이후 20경기까지는 6위에서 7위권을 좀 오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 뒤로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해서 6월부터 본격적인 선두 싸움을 했고요. 4월, 5월 지나면서 순위를 좀 끌어올리기 시작한 다음에 선두 싸움을 6월부터. 예, 그리고 지금 팀당 그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가면은 거의 90경기에 거의 근접하거든요. 그렇죠. 정규 시즌 전체를 봐도 한 62% 정도가 지금 네. 소화한 상태거든요. 근데 김경문 감독이 그 5월쯤에 그 80경기론을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한 80경기까지 그 상위권에서 순위를 지키고 있으면은 해볼 만하다.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그 메시지이기도 하는데 네. 굉장히 연관지어서 볼 대목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자신감도 갖고 앞으로 남은 경기에 대한 계산을 해가면서 순위를 지키는 이런 전략이 가능하겠죠.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반기 3경기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화수목 경기를 치르고 나면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가고요. 17일부터 이번에 4연전짜리를 한번 치르죠. 4연전 치르면서 후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가 기아와 화수목 3경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다지더라도 2위와 3.5경기 차이기 때문에 1위를 확정한 채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게 되는 거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벌어질 순위 싸움의 가장 중요한 전력적 요소죠. 지금 당장 최고의 외인 투수는 누구인가? 사실은 투수, 그러니까 에이스 한 명이 딱 중심을 잡아주면서 움직이면 순위 싸움 지키기가 편해지잖아요.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최고의 외인 선수는 누군가를 따져보는 질문을 저희가 10기구단 전부에게 꼼꼼하게 물어봤습니다. 감독한테 물어보면 재미없잖아요. 뭐 뻔할 수도 있고. 예, 재미있을 수 있지만 새롭진 않죠. 예. 그래서 저희가 각 구단별로 전력 분석 팀장 혹은 데이터 팀장 분들께 코멘트를 요청을 했어요. 리그 현황을 잘 알면서 데이터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최고의 외인 투수를 누구로 뽑고 있을 것인가. 그냥 물어보면 지금 최고 누구예요? 물어보면 조금 재미없으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테면 이렇게 상상해달라고 했죠. 내일이 한국 시리즈 7차전이다. 그러면 그중에 다른 팀, 우리 팀 말고 다른 팀 외인 선수 중에 한 명 쓸 수 있다면 누구를 선발로 쓸 것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좋은 외인 투수죠.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올 시즌 최고 외인 투수는 뭐 개막 이후를 쭉 보면은 누가 뭐래도 하나 코디 폰세죠. 그렇죠. 뭐 그 각종 개인 타이틀 순위만 봐도.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투수가 시즌 내내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기준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그 롯데 간보와 같은 새로운 이름도 등장했죠. 맞습니다. 강력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 네. 투수고요. 지난해 넘버 원이었던 기아 제임스 네일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맞습니다. 네. 또 앤더슨이라는 SSG 에이스도 굉장히 꾸준해요. 안정적이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순간 7월 초 지금 가장 좋은 투수가 누구냐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던진 거고요. 네. 사실은 그 좀 더 솔직한 답변을 저희가 구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하겠다. 어느 네. 구단이 어떤 팀을 어떤 선수를 얘기했는지 밝히진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익명으로 해도 왠지 알 것 같은 아실 것 같은 구단은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저희가 여쭤봤을 때 자기 팀 선수 꼽으면 안 되니까 예. 우리 팀 말고 다른 팀에서 한 명 꼽아달라.
라고 얘기했으므로 만장일치가 나오기 좀 어려웠는데 만장일치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10개 구단 중 7개 구단에서 한화의 코디 폰세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SSG의 외인 앤더슨이 2표, 그리고 기아 네일이 1표를 받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솔선수범 차원에서 또 제가 6구단 취재를 했고요. 이용균 기자 4군데 접촉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그 X세대 출신이죠. 진짜 오랜만에 듣는 예, X세대. 근데 MG 스타일로 취재를 하죠. 후배들한테 뭐 부탁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직접 취재하는 게 또 특징인데 네. 좀 불편하긴 합니다. 좀 본성을 감추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공교롭게 제가 전화한 곳 중에 6구단 중에 5곳이 폰세였어요. 그 유일하게 폰세를 찍지 못한 곳이 한화. 네. 하나는 찍을 수 없었으니까. 그 저희 설문 규정상 네. 이게 폰세를 지명할 수가 없었죠. 근데 하나의 선택은 누구였을까요? 앤더슨이었을까요? 네일이었을까요? 약 6분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사실 단순하게 보더라도 여러 가지 투수 지표에서 모두 다 폰세가 1등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고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개막 이후 계속 꾸준히 활약을 펼쳐줬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야구 데이터 팀이 저는 그 의학으로 보자면 진단 의학과라는 게 요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저희 정기 뭐 검진만 가더라도 굉장히 기기가 다양해지고 이런 게 나왔나 싶을 때가 있는데 네. 바로 그 프로야구 데이터 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진단할 때도 예. 엑스레이로 찍는 것보다 예. MRI로 찍는 게 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CT 찍고 예. 하는 게. 좀 비싸긴 합니다. 예, 근데 선수들 직관적으로 평가를 뭐 하기도 하지만요. 네. 뭐 매경기 트래킹 데이터로 수치가 나오고 네. 거기다가 세이버 매트릭스로 가공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좀 객관화된 숫자나 자료를 갖고 평가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진단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처방은 현장에서 감독이나 그 담당 코치가 하는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예, 예. 네.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폰세를 선택한 것을 뭐 저도 설문을 하고 이영경 기자도 했지만 그 배경이나 그 사유는 대동소이했어요. 그렇죠? 네. 그 제가 그 중에서 조금 긴 시간을 직접 통화하면서 얘기를 들어본 그 KBO 리그 베테랑 데이터 팀장이 한 분 계셨어요. 계십니다. 한 분 계십니다. 저도 이분 압니다. 얘기들을 네. 조금 들어보면은 네. 왜 폰세가 지금도 최고인지가 조금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폰세 기본 특징은 정말 여러 구종의 가치가 높다는 거죠. 모든 구종을 다 다양하게 잘 던진다. 네. 아주 위력적인 공을. 지금 7개의 구종을 던지고 있다고 대부분 구단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7개의 구종 모두 거의 리그 최상급이다. 이게 쉽지가 더할 않죠. 수가 없죠, 사실. 그건. 예, 그러니까 뭐 체크가 될 때는 체크하는 방식에 따라 좀 뭐 다르긴 한데요. 네. 포심, 투심, 뭐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그러니까 뭐 위아래 폭, 스피드, 제어 여러 가지로 그렇죠. 다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최근 유행하는 구종이죠. 맞습니다. 구속화, 낙폭을 모두 겸비한 킥 체인지업. 요즘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지난해부터 약간 예. 인기를 끌기 시작한 구종이에요. 맞습니다. 이 킥 체인지업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뭐 폰세 좋다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설명을 듣지만 그럼 어느 정도 폰세가 위력적인가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좀 쉽게 네네. 좀 알고 싶은 차원에서 좀 비교 대상을 올려봤어요. 지난해 최고 외인 투수가 누굽니까? 네일. 제임스 네일. 네일이죠. 네. 네일이 지난해 절정일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폰세랑 비교했을 예, 때. 누가 좋아요? 지금 네. 폰세랑 비교하면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더니 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일도 위압적이었고 지금도 위압적이고 위협적이다. 다만 내일은 준비 과정에서 스위퍼라는 특별한 구종에 초점을 맞추고 대비하고 공략 포인트를 좀 찾아갈 수 있는데 내일을 상대하는 타자들이 준비할 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스위퍼 하나 머리에 두고 예. 요걸 기준으로 이제 맞습니다. 준비하면 된다. 그게 뭐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죠. 조금 네. 준비 과정에서 방법은 있다는 거죠. 키는 하나 있다. 네. 예, 그런데 폰세는 준비해야 할 시험 범위가 너무 넓대요. 예, 그러니까 과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시간도 뭐, 모자라고. 예, 그러니까 7개 구종을 거의 잘 던지고 네. 경기별로 폰세가 느끼는 또 배터리가 선택하는 구종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걸 집중적으로 쓰는지. 예, 그날 잘 들어가는 구종이 있을 테고 네. 또 상대 타자에 따라 이제 뭐 빈도를 달리할 텐데 경기별 상황별로 주로 쓰는 구종도 다르고 다양하다 보니까 예측이 어렵고 준비가
조금 이렇게 구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당연히 예. 어렵죠. 뭐 일단 스위퍼라는 키를 하나 두고 하는 것보다는 뭐 킥 예. 체인지업에 포심에 투심에 슬라이드 체인지업이 예. 다 좋아 버리니까 예.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게 이제 수치로 거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폰세가 거의 투수 지표 거의 모든 곳에 1위를 달리고 있어요. WAR이 5.6구나 되고 이건 뭐 타자 투수 다 합해서 맞습니다. 1등이고 예. 평균 자책이 1.95입니다. 아무리 투구 타자 시즌이라 하더라도 선발 투수가 1점대 평균 자책을 기록한다는 건 정말 대단하고요. 탈삼진 161개. WHIP는 0.86. 이건 뭐 마무리 투수 숫자고. 예, 정말 무시무시하죠. 예. FIP가 1.87. FIP 1.87인데 평자가 1.95라는 건 한화 수비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볼 수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좁혀졌어요. 네. 지난해 이현희 선수 비교하면 올 시즌 한화 수비 진짜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외인 투수로는 최초로 KBO 리그 지금 투수 4관왕에 도전하는 중입니다. 예. 선발 투수가 딸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거든요, 사실. 탈삼진, 다승, 평균 자책, 승률인데 이거 지금 다 먹게 생긴 예, 이런 맞습니다. 내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 무서운 건 구위형 투수잖아요. 빠른 공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투수들인데 경기당 평균 6.39이닝을 소화하는 거니까 7회까지 마운드에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건 삼진이 많이 잡으면 사실 투구수가 늘기 마련인데 볼넷도 군인당 볼넷이 2.02밖에 안 된다. 예, 이게 맞습니다. 뭐 거의 예. 완벽에 가까운 수준인데 제가 통화한 팀 중에 한 그 구단이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이런 각종 수치나 데이터뿐만 아니라 마운드에서 흥분을 하지 않고 여유가 좀 넘친다. 그게 중요한 덕목이죠. 이게 폰세가 진짜 무서운 거다. 큰 경기, 관중 많은 경기 또 하나 이렇게 신구장 분위기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본인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예시를 들 때 한국 시리즈 7차전을 상상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 경기에서도 잘 던질 수 있는 투수다. 확실한 카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평정심을 갖고 있다. 그런 네. 얘기네요. 예. 사실 뭐 폰세 얘기를 제가 좀 하다 보니까 데이터 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하나 역대 최고 투수인 거는 확실하다. 외인 투수 중에 맞아요.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듣다 보니 KBO 리그 역사 외국인 투수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렇죠. 리퍼트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거의 최고를 다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 외인 투수예요. 너무너무 뭐 좋은 같이 게 있어. 많아요. 네. 예. 릴리스 포인트가 높다. 각이 좋다는 네, 거죠. 네. 거기다가 좌우타자 가리지 않는다. 사실은 그 한 구단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폰세에 대해서. 예, 상위권에서 경쟁하는 구단 데이터 팀장인데요. 네. 하나의 로스터에는 그 젊고 유망한 투수들이 많은데.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불펜진에도 좀 맞습니다. 있고. 근데 유현진 같은 고참과 함께 네. 좋은 영향력, 아. 배울 수 있는 점을 많이 생활 속에서 선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폰세 자체로 드러나는 숫자 이상의 가치가 있는 투수다. 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문동주 선수가 폰세 옆에 붙어 있는 맞아요, 장면도 맞아요. 있었고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 문동주 선수가 찰싹 붙어서 이제 이야기 듣는 예. 장면도 있고 종종 나왔는데 저는 그 장면이 기억나더라고요. 시즌 초반에 한화가 출발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예, 1승 4패로 시작을 했는데 예. 폰세가 집합 거는 장면 이게 화제된 적 있어요. 3월 28일 기아전이었는데 5회초 투구 다음에 그때 아마 0대1로 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 야수들을 모아놓고 투수가 선발 투수가 그것도 메인 투수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 모아놓고 한번 집합을 딱 겁니다. 예. 그때 뭐 나중에 전해진 바로는 우리 1점만 뽑으면 다 잘 될 거다. 우리 한 점만 뽑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날 경기 딱 뒤집으면서 연패 탈출하고 상승세를 시동 걸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폰세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구종, 구위, 스탯, 트래킹 데이터 다 좋은데다가 어떤 일종의 멘탈이라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폰세가 뭐 가볍게 과반수 투표를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아주 쉬운 예, 일이었다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예.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한화. 네. 하나는 폰세를 선택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누구를 고를까 궁금했는데요. 분명히 규정은 익명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익명을 예, 포기한 예. 하나의 선택은 SSG 앤더슨이었습니다. 앤더슨. 예, 앤더슨은 뭐 폰세만큼 다양하진 않아요. 그러나 포싱 커브 체인지업 갖고 있는 구종을 다 그냥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뭔가 좀 다양한 구종, 다양성을 갖고 있는 투수죠. 예. 세 가지를 진짜 구분하기 어렵게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던지는 포인트, 네, 넣는 네, 네. 포인트부터 해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하고요. 특히 올해 폰세처럼 킥 체인지업을 장착을 했는데 이게 막강하대요. 예, 그게 사실 예. 앤더슨은 워낙에 포심이 좋은데 예. 거기에 그렇게 날아오다가 약간 떨어지는 공이 더 생기면 뭐 빠른 포크볼과 체인지업의 중간 정도의 형태의 뭐 구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위닝샷으로 킥 체인지업을 의식을 하게 되면은 타자는 더 혼란스러운 거죠. 예. 그리고 뭐 지난해 트렌드 구종이 스위퍼였잖아요. 그렇죠. 오타니가 일단 WBC에서 확실하게 맞습니다. 보여줬으니까. 화제가 됐는데요. 네. 올해는 킥 체인지업인 것 같아요. 킥 체인지업을 던지는 투수가 지금 뭐 리그를 끌어가고 있고 뭔가 승부처에서 자주 나오는 그 위닝샷이 되고 있다. 예. 그리고 숫자로 봐도 앤더슨이 너무 좋죠. 그렇죠. 예. 사실은 지난해에도 SSG가 이제 5위 싸움을 계속 KT랑 하고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SSG가 올라오면 상대팀, 뭐 4등 팀, 3등 팀 약간 깝깝할 수 있다. 앤더슨이라는 확실한 카드, 선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제가 통화한 다른 한 구단, 지방 구단 한 구단도 앤더슨을 선택했습니다. 직구 외에 확실한 구종인 커브 체인지업이 있다 보니까 구속보다는 구종 가치가 너무 좋다. 이건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공을 던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 게다가 삼진 능력이 워낙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군이나 삼진을 예.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주자가 좀 한두 명 나가더라도 대량 실점을 하지 않고 막아낸 능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닝 히터 능력이 지난 시즌에 조금 모자랐거든요. 예. 6회 올라오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올 시즌은 그 부분 약간 채워지면서 예. 앤더슨의 약점이 조금 보완된 느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운드 위에서 투지와 책임감이 느껴진다. 아, 이거는 그 전통적인 레거시한 투수들. 예? 아니 폰세는 예. 사실 던질 때 약간 여유가 있는 느낌의 운영을 한다면 앤더슨은 그냥 막 잡아먹을 듯이 예. 던지는 약간 스타일이잖아요. 파이터 기질이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화도 좀 내고 예, 맞습니다. 약간 잘 안 풀리면 이런 능력들이 오히려 그 일선발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내일이 스위퍼로 화제가 됐다면 폰세와 앤더슨의 무기 중에 하나가 킥 체인지업이잖아요. 이게 올 시즌 지난해부터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올해도 메이저리그에서 쓰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게 다른 구종도가 좀 다른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재미있어야 됩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네. 대부분 커브 누가 만들었는지 슬라이더 누가 만들었는지 체인지업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공이잖아요. 전설로 내려오죠. 근데 킥 체인지업은 창시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선수가 만들었다라고 다 공인이 됐기 때문에 그 선수가 누구냐? 기아에서 뛰었던 숀 앤더슨. 숀 앤더슨이 만들었어요. 이게 그 기아 선수들이 그 과외 받으러 보내는 트레이드 SLT라는 그 회사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아카데미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리프 스트롱 코치랑 숀 앤더슨이 숀 앤더슨 던지는 거 보고 리프 스트롱 코치가 이거 뭐지 좀 재밌는데 둘이 같이 만든 공이 바로 킥 체인지업이라는 공인데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체인지업 서클 체인지업처럼 잡고 이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그 공 꽉 약간 찍듯이 잡고 던지거든요. 예. 뭐 이러다 보니까 회전을 좀 억제하면서 떨어지는 거. 이거 가운데 손가락 이거 아닙니다. 예. 아니 이용균 기자는 사실은 또 페스티벌도 직구도 잘 안 되는데 이거 구종 설명이 손 모양만. 지나치게 구체적이에요. 손 모양만 이렇게 예. 딱 찍어서 던지기 때문에 이게 그 양상훈 코치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폰스의 킥체인저 보면 뭐 너클볼, 포크볼 느낌이 난다고 하는 게 실제 너클볼처럼 약간 찍어서 던지기 때문에 회전이 아주 많지가 않아요. 예. 그게 빠르게 던지면서도 마지막에 공이 떨어지게 하는 이런 느낌. 예, 그래서 맞습니다. 네네. 예. 그 공이 말씀하신 대로 강한 포심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공이 날아들어오면 타자가 적응이 좀 힘들죠. 예, 오늘 앤더슨 자주 나오네요. 앤더슨이 정말 수치로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평균 자책이 1.99, 폰세가 1.95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 경기 한 몇 이닝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을 만큼 거리 가깝고요. 바짝 붙어 있습니다. WHIP가 1.00. 뭐 0.86의 폰세 때문에 조금 밀려 보이지만 전체 2위입니다. 네. 그 아마 앤더슨 입장에서는 그 왜 하늘이 그 KBO 리그에서 내가 뛰고 있는데 네, 맞아요. 같은 리그로 폰세를 보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뭐 네. 그 앤더슨이 종교가 무엇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요. 예. 앤더슨이 먼저 왔는데. 그러니까 네. 서울 한구단 제가 설문할 때는 네. 폰세를 지금 최고라고 하면서도 제가 굳이 묻지 않았는데 2위는 앤더슨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앤더슨하고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엇보다 또 투수에게 불리한 구장이 어딥니까? 인천, SS 네. 문학구장이잖아요. 거기서 피장타율이 앤더슨이 전체 2위예요. 삼진을 워낙 잘 예, 잡으니까. 문학구장을 네. 쓰면서도 그게 홈 원정 관계없이 위력적인 공을 던진다. 예,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뭐 앤더슨에서 끝나면 또 섭섭하죠. 기아 외국인에 있음 내일 맞습니다. 이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폰세가 7표, 앤더슨이 2표, 그리고 내일이 1표. 자, 영남 세 팀 중에 한 팀에서 이 이름을 얘기를 영남 했는데 한구단에서 내일을 지목했군요. 맞습니다. 폰세를 빼놓고 폰세 빼놓고 네, 제쳐놓고 저는 당연히 폰세라고 생각했는데 내일이 최고다. 이유가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설명은 일단 한국 시리즈 7차전에 대해 방점을 좀 찍었더라고요. 내일이 한국 시리즈 7차전이면 내일이
그러면 내일이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이게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이 한국 시리즈라는 큰 무대에서 얼마나 잘 던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내일이 지난해 보여준 한국 시리즈의 퍼포먼스는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거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 점수씩 올라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다면 안정감 그리고 확실성, 믿음직스러운 정도를 고려했을 때 내일을 뽑겠다. 내일은 지난해 충분히 한국 시리즈 7차전의 등판에서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증명했다. 예.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크게 보는 구단이 여전히 있고 네. 또 주중에 하나랑 기아가 이제 전반기 최종 3연전을 맞아요. 벌이는데 네. 내일하고 폰세가 결정적인 경기에서 맞대결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후반기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네. 점에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네. 이번에 저희가 설문 들어가면서 이제 이용기 기자 상의해서 이제 아이템을 좀 선정을 했지만 네. 6월 최고 투수가라고 평가받던 그 외인이 한 명 있었잖아요. 롯데 맞아요. 간보아. 간보아는 어느 정도 위치로 보고 있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게다가 예. 리그에 점점 더 좌타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예. 자관 특급의 가치는 되게 높은데. 예,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 구단도 폰세를 꼽았는데 네. 그러면 그 간보아는요 하고 데이터 팀장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간보아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상대하기 까다롭다 지금 여러 가지 수치가 좋다. 그런데 네. 간보아는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에서는 과연 어떨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만 간보아를 두 번 만났고요. 네. 간보아 삼성은 처음에 인사 한 번 하고 만나고 그때는 뭐 삼성이 잘했고. 네, 인사 안 하고 만나고 두 번 만났죠. 그리고 5개 구단이 네. 한 번씩 지금 간보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직도 간보아랑 대면하지 않은 구단이 3곳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패스트볼하고 슬라이더가 중복이고 패스트볼이 워낙 위력적인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간보아가 그 패스트볼 위력을 유지할지가 하나 물음표고 또 하나는 그 다양성이 뭐 폰세나 앤더슨 같은 투수에 비해서 다양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타구단의 적응력이 어느 정도 생길까 이게 퀘스천 마크다. 두 아까 가지 말씀하신 얘기를 대로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일도 일단 스위퍼를 키를 잡고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간보아도 구종이 다양성이 좀 떨어지다 보면 키를 맞춰볼 만한 여지가 있다. 예, 그러니까 간보아도 지금 갖고 있는 구위로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트볼하고 슬라이더. 네. 예, 그러니까 지난해 뭐 내일이 스위퍼로 이겨냈잖아요. 뭐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 시즌에 투고 타자가 좀 심해되고 투고 타자가 강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외인 투수들의 구형 투수들이 늘어나면서 외인 투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리그 평균 자책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리그를 지배하는 에이스를 갖고 있다는 건 정말 복이죠. 그걸 중심으로 팀 성적이 바뀔 수 있으니까 올해 정말 좋은 외국인 투수도 많았잖아요. 예, 제가 기록 하나를 찾아봤어요. 네. 완전히 100% 수작업을 했습니다. 네, 쉽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어제까지 정규 시즌 올해 425경기를 치렀어요. 절반 넘게 치렀죠 정말. 네. 그런데 외국인 투수들의 선발 승 합계가 130승이나 됩니다. 지난해에도 네. 외국인 투수 지배력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비슷한 경기수 치렀을 때 네. 지난해 426경기 기준으로 121승이었어요. 외인 투수 그 승수가요. 외인 투수의 승리 비율이 더 높아졌네요. 더 높아졌죠. 10%가 한 8% 정도 올라갔는데. 외인 투수 기량에 따라 또 경기력에 따라 팀 운명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리고 뭐 폰세가 지난 4일 키움전 이후에 지금 휴식 모드로 들어갔거든요. 네. 후반기를 대비하는 거죠. 네. 그 어떻게 보면 폰세가 10개 구단 설문에서 지금 이 순간도 최고 투수라는 답이 나왔고요. 거의 물표를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후반기 전망도 꽤 밝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 폰세가 제 로테이션만 꾸준히 유지해줘도 예. 확 무너질 일은 없는 거잖아요. 예, 하나가 결국에 4월 중순까지의 고비 넘어서 올라온 게 투수력이었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외인 투수의 어떤 가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맞습니다. 전반기 지나고 나면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팀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걸 맞습니다. 강화시켜야 되는. 예, 그러니까 뭐 올해 전반기만 보자면은 네. 그 팀별 희비라 그럴까요? 그것이 외국인 투수 선발 네. 에이스의 희비와 그냥 맞물려 돌아갔어요. 네네네네.
올 시즌 뭐 최고 외인 투수가 누가 될 것이냐. 폰세 이름도 뭐 진작에 나왔지만 두산 외국인 투수 콜어빈 이름도 그렇죠. 빠지지 않았잖아요. 콜어빈이 왜 왔냐 이런 얘기 나왔을 정도였으니까 예, 네,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빈을 보면은 맞아요. 불펜에서 던질 때는 역시 콜어빈이야 이러면서 그 구단 관계자들이 극찬을 하는데 이상하게 실전 마운드만 올라가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폰세와 다르게 좀 여유가 없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콜어빈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측면이고 두산이 올 시즌 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네. 개막 이후에요. 그러니까 콜 어빈의 부진과 무관치 않죠. 그렇죠. 예, 네. 어빈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뭐 연관성이 꽤 있습니다. 예, 어빈이 부진했고 곽빈이 좀 늦게 올라갔고. 예 맞습니다. 네. 예, 뭐 그리고 가만히 보면 설문에 이름 나오지 않는 이름이 없는 구단들은 조금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LG도 시즌 초반에 극초반에는 외국인 투수들이 좀 잘 티리노스, 정말 좋았죠. 에르난데스, 네. 예, 아주 원투펀치 다 좋았고요. 그 힘으로 이제 뭐 막강하게 거의 이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까지 노렸는데 굉장히 부진했던 그 시점이랄까요? 네, 그게 네, 이제 네. 사이클이 외국인 투수 페이스랑 같이 맞물려 돌아갔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LG도 지금 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다른 구단도 아예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삼성은 이미 한 명 이제 교체를 해서 가라비토가 던지고 있는 중이고 예. 키움도 많은 교체가 있었는데 필요하다면 지금 순위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주 순위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촘촘하고 치열하잖아요. 예. 여기서는 뭔가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전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이름 그 거론한 선수가 폰세, 네. 그리고 뭐 앤더스, 네. 데일, 그리고 저희 그 자체적으로 간보아 이런 선수 이름을 꺼냈는데 이들 구단 대부분 지금 잘 순조롭게 가고 있는 팀들이잖아요. 뭐 기대치가 더 높을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다 중상위권 이상에 다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제 전반기 3경기 남았습니다. 3경기에 대한 주목도 점점 더 높아질 것 같고 특히 한화 기아가 맞붙는 경기는 정말 폭발할 것 같은데 예. 저희도 그 경기 열심히 지켜보겠지만 전반기 마지막 마무리 잘 팀들이 잘할 수 있도록 뭐 많은 팬들이 응원하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는 올스타 브레이크 거치면서 이렇게 재밌는 아이템 예. 잘 찾아갖고 여기저기 열심히 물어봐서 재밌는 콘텐츠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구독 조금 늘고 있는데 이대로 아직 많아요. 많아요. 네, 저희가 모자람이 많은 것 같고 반성을 해야 될 시간 같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최강훈 팬 앞으로도 재밌는 콘텐츠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